어느 작은 골목길에 위치한 한식당 행복한 밥상. 40년의 세월이 켜켜이 쌓인 이곳에서 벌어진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65세의 윤말순. 그녀는 40년간 묵묵히 식당을 지켜온 억척스러운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쓰러지게 되죠. 설상가상으로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그녀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대기업에 다니는 모범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둘째 아들, 민수, 어릴 때부터 사고뭉치로만 여겨졌던 그가 보여준 놀라운 반전은 무엇일까요? 한 집안의 몰락과 재기,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가족의 진짜 모습, 성공했다고 생각했던 아들의 추락과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아들의 놀라운 성장,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깊은 사랑. 과연 이 가족은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을까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감동적인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니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여느 때처럼 윤말순은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6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은 여전히 바빴죠. 행복한 밥상이라는 간판 아래에서 40년을 버텨온 그녀에게는 하루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말순은 앞치마를 매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한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신선한 재료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말순이 주방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어젯밤 설거지를 하다가 흘린 기름 때문이었습니다. 순간 허리에 전기가 오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둘째 아들 민수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26살의 민수는 평소 늦잠을 자는 편이었지만 엄마의 비명소리에 잠이 확 깼죠. 엄마, 괜찮아? 허리가. 아이고, 아파 죽겠다. 말수는 일어나려 했지만 허리가 전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당황했지만 재빨리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악화된 상태였고 의사는 당분간 무거운 것을 들거나 오래 서 있는 일은 절대 금물이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3달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주방일은 당분간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해요. 의사의 말에 말순의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40년간 한 번도 문을 닫아본 적 없는 식당인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상가상으로 그때부터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정부에서는 거리두기를 실시한다고 했고 사람들은 외식을 피하기 시작했죠. 민수야, 오늘 손님이 몇 명이나 왔니? 침대에 누운 말순이 물어봤습니다. 그게 5명. 5명? 평소 같으면 30명은 왔을 텐데. 평소 북적이던 식당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40년 전통의 맛집이라는 명성도 코로나 앞에서는 무력했죠. 매일같이 찾아오던 단골들조차 발길을 끊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민수야? 임대료는 어떻게 내고? 말수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40년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절망감이었습니다. 자신이 움직일 수 없으니 모든 것이 막막했죠.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할게. 민수는 의젓하게 말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고만 치던 자신이 과연 식당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요? 한 달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죠. 전기요금, 가스비, 임대료.
매달 나가는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수입은 반도 안 됐습니다. 결국 말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큰아들 준호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었죠. 준호야.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좀 부탁할 게 있어서 말씀하세요. 말수는 자신의 사고와 식당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죠. 그래서 말인데, 집세라도 조금 보태줄 수 있겠니? 엄마가 회복되면 꼭 갚을게.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한숨이 들렸죠. 엄마, 저도 막 회사 들어간 신입이라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민수 있잖아요. 하지만 민수 혼자서는 힘들어서. 엄마, 죄송하지만 저는 제 생활하기도 벅차요. 민수도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준호의 차가운 말에 말순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가 키운 아들이 이렇게 냉정할 줄은 몰랐죠. 일주일 후 준호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큰 가방 2개에 자신의 소중품들을 담고 있었죠. 형, 어디 가는 거야? 민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자취방 구했어. 이제 독립할 때가 됐지. 지금 이 상황에?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가 아픈데 식당이 어려운데 형이 떠난다니요. 민수야, 각자 자기 인생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난 내 길 갈 거야. 형, 그래도 지금은. 뭐 어때? 너 있잖아. 준호는 담담하게 말하며 짐을 들었습니다. 마치 남의 일처럼 말이죠. 그때 휠체어를 탄 말순이 나타났습니다. 준호야, 정말 가는 거니? 네, 엄마. 이제 저도 성인이니까 독립해야죠. 엄마가 뭘 잘못했니? 말해봐.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것도 잘못 안 했어요. 그냥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준호는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가정에 등을 돌린 채 말이죠. 준호야. 말순이 불렀지만 준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때 화목했던 가정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든든할 줄 알았던 큰아들은 떠났고 그동안 사고뭉치로만 여겨졌던 둘째 아들만이 남았습니다. 민수야, 이제 어떻게 하지? 휠체어에 앉은 말순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그녀의 절망을 말해주고 있었죠. 엄마, 괜찮아. 내가 있잖아. 민수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텅 빈 식당에 홀로 남은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40년 전통의 행복한 밥상이 이대로 문을 닫게 될까요? 엄마의 평생 꿈이 무너지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할까요? 하지만 민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희망이 싹튼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힘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준호가 집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민수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죠.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을 보고 국물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하는 일까지 말입니다. 민수야, 괜찮겠니? 휠체어에 앉은 말순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괜찮아, 엄마. 걱정하지 마. 하지만 민수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평소 늦잠을 자던 그가 새벽부터 일어나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말순도 잘 알고 있었죠. 첫 번째 위기는 바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임대료는 언제 주실 건가요? 건물주가 찾아왔습니다. 이미 한 달이 밀린 상태였죠.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루 매출이 평소의 3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에서 월세를 내는 것은 불가능했죠.
한 달만 더 기다려 드릴게요. 그 다음엔 어쩔 수 없이 다른 조치를 취해야겠어요. 건물주가 돌아가고 나서 민수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어떻게 하지? 코로나로 인한 타격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평소 북적이던 점심시간에도 손님이 5명을 넘지 않았죠. 40년 단골들마저 외출을 자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가스비 고지서, 식재료비까지 매일 쌓여가는 청구서들을 보며 민수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민수 자신에 대한 의구심이었죠. 민수야, 너 정말 괜찮겠니? 너 어릴 때부터 워낙. 말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민수는 어릴 때부터 사고뭉치였거든요. 학교에서 싸움질하기 일쑤였고 뭘 시켜도 제대로 해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준호와는 정반대였죠. 준호는 공부도 잘하고 무엇이든 완벽하게 해내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말순도 무의식 중에 준호에게 더 많이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죠. 엄마, 이번엔 달라요. 제대로 해볼게요. 민수는 다짐했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수는 주방에서 국물 맛을 보다가 실수로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습니다. 하루 종일 준비한 국물이 망가진 것이죠. 아, 진짜. 민수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이런 실수를 하면 엄마는 뭐라고 할까요? 민수야,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하지만 말순의 위로 뒤에는 걱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민수가 식당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하루 매출이 3만 원을 넘지 않는 날이 허다했죠. 그나마 박정숙 할머니 같은 몇 명의 단골들이 간간히 찾아와 주지 않았다면 아예 문을 닫아야 했을 겁니다. 민수야, 오늘은 어땠니? 70세의 박정숙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30년 단골이자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였죠. 할머니, 사실 거의 포기 상태예요. 민수는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포기는 무슨, 너희 엄마가 40년 동안 지켜온 이 자리를 내가 그냥 놓을 거야? 박정숙은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형처럼 똑똑하지도 않고 뭘 해도 제대로 못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너는 어릴 때부터 요리에 재능이 있었어. 엄마 도와드리면서 배운 게 얼마나 많은데. 박정숙의 말에 민수는 조금 위안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자신에게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말이야, 민수야. 사람은 머리로만 사는 게 아니야. 마음이 중요한 거지. 마음이요? 내 형은 머리는 좋지만 마음이 차갑더라. 하지만 너는 마음이 따뜻해. 그게 요리에서는 더 중요한 거야. 그날 밤 민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정말 자신에게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사용하던 레시피 노트를 꺼내 들었죠. 40년간의 비법이 여기 다 들어있구나. 말순이 손수 적어 놓은 양념 비율, 국물 끓이는 시간, 각종 노하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야, 뭐하니? 휠체어를 타고 나온 말순이 물어봤습니다. 엄마, 저한테 아이디어가 있어요. 무슨? 요즘 배달이 대세잖아요. 우리도 메뉴를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말순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40년간 한식만 해온 터라 다른 메뉴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엄마가 만든 비법 양념으로 치킨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한식 치킨으로 말이에요. 치킨? 우리가? 네. 엄마 양념은 정말 맛있거든요. 이걸로 치킨을 만들면 다른 곳과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처음으로 보이는 희망의 빛이었죠.
그런데 치킨 만들 줄 알아? 배우면 되죠. 엄마가 도와주시면 할 수 있을 거예요. 말순도 조금씩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40년 한식 전문점이 치킨집으로 변신한다니요. 민수야, 정말 할 자신 있어? 네, 엄마.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진짜 열심히 할게요. 그날부터 민수는 인터넷으로 치킨 만드는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튀기는 온도, 반죽 비율, 양념 방법까지 하나하나 공부했죠. 엄마, 이 양념에 마늘을 좀 더 넣어보면 어떨까요? 그래, 해봐. 말순도 휠체어에 앉은 채로 민수를 도왔습니다. 비록 몸은 불편했지만 40년간의 경험은 여전히 살아있었거든요. 일주일간의 시행착오 끝에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엄마, 맛봐주세요. 민수가 내민 치킨을 말순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어때요? 이상해. 그런데 맛있어. 달콤 짭짤하면서도 깊은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일반 치킨과는 완전히 다른 행복한 밥상만의 독특한 맛이었죠. 엄마, 이거면 될 것 같아요. 민수는 신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뭔가를 제대로 해낸 기분이었거든요. 그래, 한번 해보자. 엄마가 더 도와줄게. 말순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정말로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민수는 배달앱에 새 메뉴를 등록했습니다. 행복한 밥상, 비법 양념치킨. 과연 사람들이 주문할까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죠. 엄마, 주문이 들어왔어요. 정말 첫 주문이었습니다. 비록 한 건이었지만 민수에게는 크나큰 희망이었죠. 드디어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첫 주문을 받은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치킨을 튀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손님이 만족할까요? 민수야, 긴장하지 마. 우리가 연습할 때랑 똑같이 하면 돼. 말순이 휠체어에서 격려했습니다. 네, 엄마. 온도 체크, 시간 체크, 양념 비율까지 완벽하게 할게요. 30분 후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황금빛으로 바삭하게 튀겨진 치킨의 특제 양념이 윤기나게 발라져 있었죠. 우와, 정말 맛있어 보인다. 배달 기사까지 감탄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는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첫 손님이 리뷰를 남길까봐 조마조마했거든요. 민수야, 너무 신경 쓰지 마. 결과는 나중에 보는 거야. 하지만 말순도 속으로는 걱정이 됐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정말 더 이상 방법이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저녁 8시쯤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엄마, 리뷰 왔어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 진짜 맛있어요. 어디서도 못 먹어본 양념 맛이에요. 달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고 치킨도 정말 바삭해요. 완전 대박. 별점 5개. 민수와 말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호했습니다. 엄마, 성공했어요. 그래, 우리 민수 정말 잘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주문이 한 건 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2건, 저녁에 3건까지. 엄마, 이거 진짜인가요? 민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첫날보다 주문이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루 주문량이 20건을 넘어섰죠. 민수야, 주문이 또 들어왔어. 몇 건요? 한 번에 10마리.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식 양념의 독특한 맛에 매료된 사람들이 지인들에게 추천하기 시작한 것이죠. 야, 너 행복한 밥상 치킨 먹어봤어? 진짜 미쳤더라.
거기 치킨도 해? 한식집 아니야? 맞아, 한식집인데 치킨도 하는데 완전 다른 맛이야. 한번 먹어봐. 중독돼.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소문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2주일째에는 하루 매출이 이전의 3배를 넘어섰습니다. 민수야, 이거 진짜야? 말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코로나로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던 식당이 갑자기 이렇게 바뀔 줄이야. 네, 엄마. 정말이에요. 하지만 성공에는 부작용도 따랐습니다. 주문이 너무 많아져서 민수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됐거든요. 엄마, 오늘 30건 주문 들어왔는데 저 혼자서는. 그럼 어쩌지? 직원을 고용해야 하나? 그때 박정숙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민수야, 내가 도와줄까? 할머니요? 나 젊었을 때 요리 좀 했어. 그리고 이 동네에서 40년 살았는데 너희 가족 성공하는 모습 보고 싶어? 박정숙은 웃으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할머니의 도움으로 주문 처리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 연락이 온 것이죠. 행복한 밥상인가요? 저희 지역 방송국인데요. 코로나 시대 성공 사례로 취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민수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요? 저희 같은 작은 식당을요? 네, 요즘 화제거든요. 전통 한식집이 새로운 메뉴로 대성공한 케이스로요. 취재 당일 기자와 카메라맨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수 씨. 간단한 인터뷰 부탁드려요. 네. 민수는 떨렸지만 최선을 다해 답변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되셨나요? 저희 어머니의 40년 비법 양념이 너무 맛있어서 이걸 다른 요리에도 응용해 보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맛이거든요. 코로나로 힘들었을 텐데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나요? 포기하고 싶었죠. 하지만 어머니가 40년간 지켜온 이 자리를 그냥 놓을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저를 믿어주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민수는 휠체어에 앉은 엄마와 옆에서 일하고 있는 박정숙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주문이 계속 들어와. 몇 건요? 지금까지 50건.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하루 3만 원도 안 되던 식당이었는데 말이죠. 엄마, 이제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 민수야. 내가 해냈구나.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고뭉치로만 여겨졌던 아들이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낼 줄은 몰랐거든요. 석 달이 지나자 밀린 임대료를 모두 갚을 수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가스비는 물론이고 말순의 병원비까지 해결됐죠. 사장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런 반전이 있을 줄이야. 건물주도 감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기다려주셔서요. 심지어 직원까지 정식으로 고용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문이 쏟아졌거든요. 민수야, 정말 자랑스럽다. 말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를 잘못 봤구나. 내가 이렇게 대단한 아이인 줄 몰랐어. 엄마, 모든 게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의 비법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민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준호와 비교당하며 자랐던 민수였지만 이제는 당당했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족을 지켜낸 것이죠. 그런데 말이야, 민수야. 말순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는 어떻게 지낼까? 민수도 가끔 형 생각이 났습니다. 자신들이 성공하고 있을 때 형은 뭘 하고 있을까요? 형도 잘 지내고 있겠죠. 민수는 담담히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걱정도 됐죠. 하지만 그때 민수는 몰랐습니다. 준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곧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준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준호 씨, 사무실로 좀 와주시겠어요? 인사과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준호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네, 가겠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인사과장과 부서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무슨 일인지. 준호 씨, 죄송합니다.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해. 그 순간 준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신입사원들을 대거 정리해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요. 그럼 저도. 네, 이번 달 말로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대기업에서 고작 1년 만에 쫓겨나는 것이었죠. 보상금과 실업급여 관련해서는 인사팀에서 안내해 드릴게요. 준호는 멍하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거든요. 회사를 나오는 길에 준호는 멈춰 섰습니다. 매일 당당하게 드나들던 회사 정문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죠. 이제 어떻게 하지? 집에 돌아온 준호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대기업 직장인이라는 타이틀에 얼마나 많은 자부심을 느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이죠. 실업급여는 월급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자취방 월세만으로도 빠듯한 수준이었죠. 이걸로 어떻게 살지? 준호는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동안 여유 있게 살았던 탓에 저축한 돈도 많지 않았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구직 활동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다른 회사들도 채용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것부터 팔아야겠다. 준호는 자신의 명품 신발과 브랜드 옷들을 중고거래 앱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자랑스럽게 입었던 것들이 이제는 생존을 위해 팔아야 할 물건이 된 것이죠. 하지만 생각만큼 팔리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모든 사람이 어려운 상황이라 중고품을 사는 사람도 별로 없었거든요. 2달째 월세를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 월세 언제 주실 건가요? 집주인의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이미 한 달 밀렸는데요. 다음 달까지는 꼭 정리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준호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끼니도 점점 간소해졌습니다. 외식은 꿈도 못 꾸고 편의점 도시락이나 컵라면으로 때우는 날이 많아졌죠. 이게 내 인생인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준호는 한탄했습니다. 살도 많이 빠지고 얼굴도 초라해 보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코로나 시대 새로운 성공 모델, 행복한 밥상 대박. 기사를 클릭하자 민수와 엄마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게? 준호는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전통 한식당에서 새로운 메뉴 개발로 매출 300% 상승, 둘째 아들 민수 씨의 아이디어로 한식 양념치킨 개발, 지역 최고 맛집으로 급부상. 준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민수가 어릴 때부터 사고만 치던 동생이 진짜야? 관련 기사를 더 찾아봤습니다. 방송 인터뷰 영상까지 있었죠. 화면 속 민수는 당당하게 인터뷰에 응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40년 비법이 핵심이에요. 무엇보다 가족에 대한 사랑이 담긴 맛이거든요. 준호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부럽기도 하고 자괴감도 들었죠. 내가 떠난 후에 저렇게 잘하고 있었다고? 며칠 후 준호는 몰래 식당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정말 기사가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행복한 밥상 앞에는 배달 오토바이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장 주문 손님들도 계속 드나들고 있었죠. 와, 진짜 대박이네. 준호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민수의 모습이 보였고 휠체어를 탄 엄마도 밝게 웃고 있었죠. 그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이 등을 돌리고 떠난 가족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이렇게 성공을 이뤄낸 것이었죠.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준호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못 씻어서 냄새도 나고 옷도 구겨져 있었거든요. 그날 밤 준호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죠. 지금 연락하면 뭐라고 할까? 돈 달라는 소리로 들릴 텐데.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잘 살겠다고 떠났는데 지금 이 꼴로 돌아갈 수는 없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리움이 커져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자꾸 떠올랐죠. 엄마가 아플 때 돌봐주지 않은 것, 민수 혼자 모든 걸 감당하도록 내버려둔 것, 그리고 가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등을 돌렸던 것들이 후회로 밀려왔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다면.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준호는 멀리서 식당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말이죠. 가족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동시에 자신의 처지가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만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어. 3달째 준호는 집세를 또 밀렸습니다. 집주인은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고 했죠. 다음 주까지 안 주시면 나가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이제 어떻게 하지? 그때 문득 가족들이 그리워졌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손길이, 민수의 장난스러운 웃음이 간절히 그리웠죠. 하지만 여전히 연락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준호는 그렇게 혼자서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선택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때 박정숙 할머니가 말순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말순아, 그런데 준호 그 아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니? 준호요? 잘 지내고 있겠죠. 말순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궁금했습니다. 아무리 서운해도 자식은 자식이었거든요. 사실은 말이야. 박정숙이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동네에서 봤는데 많이 초라해 보이더라고. 살도 많이 빠지고. 뭐라고요? 말순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말로는 회사에서 나왔다던데. 준호가 회사에서 나왔다고요? 말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무리 서운해도 아들이 힘들다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민수야, 너 형 소식 들었니? 네. 어쩌다 들었어요. 회사 그만뒀다던데. 민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던 것이죠. 내 마음은 어때? 저는 괜찮아요, 엄마. 형도 힘들 때가 있는 거죠. 민수는 형에 대한 원망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혈육이니까요. 그날 오후 민수가 배달을 나갔다가 우연히 준호를 마주쳤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1,000원짜리 도시락을 사고 있는 준호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형?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민수야? 어쩌다?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동생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형, 많이 마른 것 같은데. 밥은 먹었어? 응, 먹었어. 하지만 그때 준호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하루 종일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민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서운한 일이 있었어도 이건 아니었죠. 형, 우리 식당 와서 밥 먹어. 아니야, 괜찮아.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형, 가족이잖아. 민수의 한마디에 준호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가족. 내가 가족이라고 할 자격이 있을까? 당연하죠. 형은 내 형이고 엄마 아들이잖아요. 그날 저녁 민수는 준호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말수는 준호를 보자마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이 바보야. 왜 이렇게까지 됐니? 엄마. 죄송해요.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가족이 힘들 때 혼자만 잘 살려고 했어요. 괜찮다, 아들아. 다 지나간 일이야. 말수는 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무리 서운해도 자식을 미워할 수는 없었거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민수야, 너한테도 미안해. 형,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가족이잖아. 그날 밤 가족 셋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말순이 직접 만든 따뜻한 국밥이었죠. 맛있어, 엄마. 그럼 역시 우리 엄마 손맛이야. 준호는 눈물을 참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얼마 만에 먹어보는 집밥인지 모를 정도로 맛있었거든요. 며칠 후 준호는 식당 일을 도우기 시작했습니다. 형, 뭐부터 할까? 뭐든지 시켜봐. 설거지든 배달이든. 예전의 자존심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거든요. 그럼 주문받는 일부터 해볼까? 형이 목소리도 좋고. 응, 해볼게. 준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전화 주문을 받고 포장을 하고 가끔은 배달까지 나갔죠. 한 달이 지나자 준호는 식당의 온라인 마케팅을 맡게 됐습니다. 민수야, 너 소셜 네트워크 계정 있어? 네, 있긴 한데 잘 안 써요. 내가 도와줄게. 대기업에서 배운 마케팅 노하우를 써보자. 준호는 체계적으로 온라인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예쁜 음식 사진도 찍고 고객 후기도 정리하고 이벤트도 기획했죠. 형, 대단한데? 주문이 또 늘었어. 정말? 얼마나? 30%나. 준호의 마케팅 실력과 민수의 요리 실력이 만나자 시너지가 났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행복한 밥상은 지역 최고의 맛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말순도 건강을 많이 회복해서 가끔 주방에서 일할 수 있게 됐죠.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래,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으니까. 어느 저녁 가족 셋은 함께 설거지를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행복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응, 우리 이제 진짜 가족 같다. 말순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원래 가족이었잖아요. 민수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온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민수야. 말순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엄마가 너를 과소평가했어.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형이 있어서 더 든든해요. 그래, 우리 둘 다 대견한 아들들이야. 준호도 깨달았습니다. 성공이란 혼자 이루는 게 아니라 가족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민수야, 고마워. 내가 떠났을 때 혼자 다 버텨줘서. 형,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가 가족이잖아. 1년 후 행복한 밥상은 체인점을 낼 정도로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 진짜 소중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 마음이었죠. 우리 사진 한 장 찍을까? 말순이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가족 셋은 식당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행복한 밥상이라는 간판 아래에서
진짜 행복을 찾은 가족의 모습이었죠. 그렇게 윤말순의 가족은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성공한 큰아들이 아니라 묵묵히 가족을 지켜준 둘째 아들이 진짜 기둥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모든 가족이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준다고 합니다. 윤말순의 가족이 바로 그랬죠. 진정한 가족이란 성공했을 때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감상 한마디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매일 재밌고 신선한 소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